자, 문가리우스가 어제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문가리우스가 초래했죠. 자, 문가리우스가 없더라도 경제는 숨만 겨우셨는데 문가리우스의 소주성으로 거의 붕괴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문가리우스는 코로나 핑계를 대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소주성을 빠져나가려고 작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책은 뭐냐 하니까 K방역 같은 또 꼼수를 만들어내어서 그걸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가리우스의 작품이 아니라 노무현이가 IMF 이후에 저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때도 한국형 뉴딜이 나왔고요. 이명박이가 집권하자마자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미국발. 그때도 이명박도 한국형 뉴딜이라 했습니다. 그때 이명박은 경인 운하나 4대 강도 다 한국형 뉴딜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국형 뉴딜이라는 사기극이 연출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문가리우스의 한국형 뉴딜은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비대면 사업을 육성한다. SOC 디지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 위키, 백과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이후에 그린 뉴딜이라는 게 슬그머니 지난 5월 말부터 등장하더만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160조 뉴딜을 6년간 한다. 근데 이건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이명박의 4대강처럼 이제 문가리우스 집에 가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디지털 뉴딜이 58조 2천억, 그린 뉴딜이 73조 4천억으로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것이 28조 4천억이 됐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6년간 16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분야별 데이터 수집 개방, 그리고 5G, AI 등을 활용하는 데이터댐, 비대면 진행형 정부 구성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원격으로는 슬그머니 뺐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요, 저탄소 친환경 경제 체제라고 지금까지 태양광하고 각종 이 환경 에너지 분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 경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안전망 강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라는데 사회 말은 싹 빼고 안전망 강화해서 코로나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해직되는 사람들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조 4천억을 투자해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겠다. 기초생활보장, 상병수당 개편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지원, 청년고용시장, 산업안정, 근무환경 혁신 이런 걸 강화하겠다. 기존의 사회복지를 여기 슬그머니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린 뉴딜이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라 해서 태양광 같은 부분을 더 하겠다. 지금 이런 걸로 보여요.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이렇게 넣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래서 이제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거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냥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쓴다 하면 모를까,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73조 4천억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라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를 거기서 6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거기에 이제 포럼이 6월 30일 날 열렸던 모양이에요. 이제 뭉가리우스 발표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 포럼에서 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지금 8분짜리 토론을 했는데, 유성훈이라고요. 자, 탈원전, 신재생, 확충, 석탄 대신 가스라는 그린 뉴딜 에너지 정책을 이 유 교수라는 사람이 문 정권 들어서 태양광, 풍력 그걸 그렇게 늘려왔는데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매출이나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써도 매출과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태양광 신규 설치가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2.6배가 되었는데, 태양광 기업의 매출은 2016년에 7조 1000억에서 2018년에 6조 4천억으로 줄어들었다. 돈을 그리 쓰고 그리 많이 설치했는데 태양광 매출이 줄었다요. 그래서 전체 신재생, 즉 태양광 풍력을 합쳐서 매출이 9.3% 줄었고 인원은 5.1% 감소했는데, 정부 보조금은 2016년에 1조 7,900억에서 2018년에 2조 6천억으로 급증했는데도 결과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태양광이 늘수록 가격 경쟁력이 앞선 중국산 수입이 늘어났고, 우리 기업의 매출, 즉 태양광 분야를 확대하면 거기서 매출과 고용은 어디서 늘겠어요? 당연히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드는 업체에서의 매출과 고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지. 딴 데서 뭐 생길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의 매출 고용은 줄고 풍력도 덴마크, 독일 같은 기업 매출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나 풍력 지원 사업이 중국, 독일 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린 뉴딜을 통해 향후 5년간 태양광, 풍력 등을 현재 3.4배로 늘린다. 그런다면 지금 원자력, 석탄을 대신할 LNG 발전소 가스 터빈이 100% 독일 지멘스 제품이거나 미국의 GE, 일본의 미쓰비시께 설치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두산 같은 이 발전 업체가 지금 이런 것도 이제 가스 터빈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LNG 발전소 가스 터빈은. 그래서 풍력, 태양광은 바람, 햇빛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수급 균형도 안 맞고, 제주도 풍력의 경우 바람이 강할 때는 수시로 출력 제어 조치를 한대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과도하게 풍력 발전이 될 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 일부러 전력 생산을 줄인다는 겁니다. 제주도가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육지는 해저 전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주도 전기가 모자라면 육지에서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한전은 제주도의 풍력 전기가 넘치기 위해 전남 지역으로 보낼 경우에는 3,500억이 더 들어간다는 걸, 라인을 깔려면요. 전남에서 제주도에 남는 풍력 발전을 받아가지고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남에도. 자, 전남은 이 정권의 중심지이자 강한 햇볕이 있고 땅값이 시골이니까 싸니까 전국 태양광 설비가 21%가 전남에 있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남아 도는 풍력 전기를 전남으로 보내려는데, 전남은 또 전남에 태양광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송전탑을 만드는 과정에 또 엄청난 비용과 송전탑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해에도 수심이 깊은데 부유식 해상 풍력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띄우는. 참 미쳤습니다. 동해에 풍력 발전을 띄워가지고 하겠다, 바다 위에요. 그런데 이것도 동해에 발전을 육지로 보내서 육지에서 강원도 곳곳에 보내야 되는데, 강원도도 지금 풍력 발전 태양광이 남아가지고 난리인데, 바다에 풍력 발전 전기를 태백산을 넘겨서 서울 경기까지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이런 전략도 없이 그린 뉴딜을 한다라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부지가 원자력 발전에 비해 100배가 더 필요한데 태양광 풍력 때문에 국토가 다 망가지는데, 그런데 세계 최고 인구 밀도, 극도의 토지 부족 국가에서 원전 같은 고밀도 전력을 포기하고, 원전은 수입 연료비가 발전 단가의 8%에 불과한 92% 국산인데, 그런데 일자리 대부분도 국내에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전력개혁 입안 책임자가 틀어놓은 그린 뉴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선언만 있고 성과가 없을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구호 경제에 그친다. 녹색 성장 이명박, 창조 경제 박근혜에 이어 부처마다 전담 조직이 그때도 생겼지만 결국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형 뉴딜이 결국은 그냥 구호로만 그치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리아 블루가 된다. 그런데 요즘 업자들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해가지고 BBIG가 이게 지금 4개의 주력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권으로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그린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좀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한국의 경제, 사회, 노동 시장을 재편해야 된다. 이제 코로나에 걸맞게 굉장히 경제, 사회 변화가 클 건데, 대기업의 이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어떻게 바꾸어서 코로나 환경에 대처하는가. 여기에 비정규직의 차별화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의 절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 안전망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안전망이라는 내용까지도 들어있으면서요. 그래서 100년 전에 미국의 뉴딜처럼 과연 위기에서 한국을 건지기 위한 고민들이 충분하냐,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해봤자 항상 하던 소리고 내용도 새로운 게 없어서 이 정권이 그냥 떠들다가 정권 끝나면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또 다른 부분에는 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인재 육성이 중요한데,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유럽연합은 1025조를 들여서 그린 딜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계획을 발표하고 인력을 육성하겠다. 일본도 AI 전문 인력만 4년간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10만 명 육성하겠다면서도 수도권 대학 규제 등으로 이게 될지, 도대체 인력 양성도 없이 누가 이것을 하게 될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나 노동개혁은 다 빠져 있는데 160조로 디지털 그린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그냥 책상에서 만드는 숫자 노름이지, 돈만 퍼부어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이 공연불에 불과하지. 공무원이 이런 거 소설 써주는 거 잘하지요. 박근혜 때는 창조경제, 이명박 때는 또 뭡니까? 아까 이명박이 뭐랬지? 녹색성장. 녹색성장. 그래가 이명박 해외 가서 또 뭐 엉터리 상도 받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이 그냥 허위 보고서 작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자 실제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생길 거라고 거의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디지털 뉴딜이 되고 그린 뉴딜이 되면, 아까 그린 뉴딜은 일자리 감소하는 게 확인됐고 그렇잖아요. 디지털 뉴딜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겁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는 거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 보조금이죠. 공공일자리가 그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190만 개를 만들겠다. 160조를 들였어요.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고만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면 처음부터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치지. 처음에는 한국형 뉴딜이 디지털 뉴딜만 있다가 설거머니 지금 마시가고 있는 태양광을 또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린 뉴딜이라고 이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런 걸 발표하는 걸 보면 뭐 이해관계 있는 업자들하고 엮여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 또 그걸 집어넣어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책상에서 공무원들 시켜서 만드는 소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해서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 1년도 안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기 고만치기 바랍니다.